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이스를 걸어다니는 국민들께, 지금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의 절실한 문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 보이스 옵 자유한국의 사회를 맡은 원내부대표 송희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동지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이 투쟁은 정말 외롭지만 정의로운 투쟁이다, 정당한 투쟁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 또 이 로텐도울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또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이 좌파 정권에 대한 우리가 규탄을 한다는 이런 의미는 우리 역사적으로, 저는 역사의 한 사건으로, 역사의 일로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우리 동지 의원 여러분들도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일념에서 이 자리에 같이 우리는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릴레이 발언대 또 보이스 오브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열기로써 또 의원 개개인의 소견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자리를 가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역할과 또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를 제공하는 좋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지금 할 수 있는 이 일은 우리 자유한국당 빼고는 할 수 없다 하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 반대, 1년 전서부터 저희들이 조기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 민주당 사람들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국회 인준이 필요하다, 또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전 정부에서는 안보 장사를 한다 이렇게 비꼬지 않았습니까? 결국 집권 와서 426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송하고 이제 와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한중 간의 관계를 악화시켜온 것, 국론을 분열로 해온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어물쩡한 이 한마디로 이 귀중한 시간과 동맹 간의 균열을 가져온 이 엄청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오늘 코미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집권 여당은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당론을 아직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됐는데도 이 민주당이 아직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이런 당론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우리는 오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누차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YTN 사장은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는데도 5월달에 중도 낙마했습니다. 또 EBS 사장 8월달에 그만뒀는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게 퇴임한 건지 강요에 퇴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퇴임했습니다. 9월 1일 날은 MBC 사장 드디어 체포영장이 떨어지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이제 남은 게 또 KBS 또 갈 거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방송위원회 방통위원이 불과 2, 3개월 만에 또 교체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방송 장악 음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왔습니다.
또 그것이 발톱이 드러났다고 이미 우리가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MBC의 박문진 이사 중에 한 분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또 삶의 말씀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더 할 수가 없다. 고소가 이루어지고 주위에서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압력에 의해서 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만두시고 한 분만 더 박문진 이사가 사임을 하면 이제 MBC 경영진을 소위 MBC 사장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를 맞춰서 방통위원장은 그 사태에 개입을 하겠다고 어제 공식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정권이 어용방송 또 정권방송, 노용방송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천명해주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 앞에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도 나는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집권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국민 앞에 천명해주고 그것을 이행해주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방송을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는 얘기.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협치의 두 글자를 이 정권은 제일 처음에 내세운 것이 협치였습니다. 우리 당사를 방문해서도 앞으로 우리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치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취임하는 첫날 저희 당사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여일이 지나는 동안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협치의 두 글자는 이미 실종되어 있고 국회를 중시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야당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들으지 않으려는 이러한 태도에 저희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서 100마디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국민 앞에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 국회 일정을 불참하게 하게 만든 저는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과 그 이행을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기본의 협치의 정신으로만 돌아가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국회를 정상에 같이 국정을 논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 일정이고 또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또 포퓰리즘의 독주에 대해서 우리 강전한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이 로텐동을 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일 강렬 대어로 갈 때 우리의 투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이런 규탄적 성격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또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오늘의 이날이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장도가 열려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번에 국민들이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께서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들과 같이 기꺼이 이렇게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날카로운 이 비판과 함께 우리의 대한민국에 나갈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저희 당대표님 나오셔서 모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빨리 좀 원내 수석 누구죠? 김선동이요. 빨리 독려를 좀 하세요. 원래 사드 배치를 하면 중국으로부터는 강렬한 비난을 받더라도 미국으로부터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아주 극심한 비난을 받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거지같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이런 모욕적인 소리도 듣고 있는 게 이 정부입니다. 사드 배치를 했는데 왜 이런 모욕적인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그만큼 이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냉탕온탕 건너뛰고 원칙 없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자신들의 본질에 맞게 계속 대화를 추구하든지 그렇지 않고 수정을 내서 대북 강경 노선으로 다시 나가든지 원칙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대처를 해야지. 미국으로부터 깔보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이게 무슨 대북 정책입니까?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대북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본질에 맞게 미국과 그러든 말든 대화 구걸 정책으로 계속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경 정책으로 수정을 하든지.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기자가 왔길래 이 정부가 대북 강경으로 선회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페인트 모션이다.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다. 이 정부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지금 정치적 안보 위기에 와 있으니까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대북 정책을 수정을 하든지 자기 본질에 맞게 대화 구걸 정책을 계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전태원 수석이 나는 비밀리에 방안을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거 전혀 언론에 알린 일이 없어요. 3시에 언론에 흘리고 당사를 찾아갔어요. 와서 5당하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자 그러길래 덜러리 회담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5당 회동에는 참여치 않는다.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앉아서 일반적인 설명만 듣고 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할 생각이 없다.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 귀국 시점에 맞춰서 정치 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 야당 해보고 10년 여당을 해봤습니다. 이 로텐다 홀에서 이런 일을 야당 때도 해보고 여당 때도 해봤습니다. 근데 야당 때 할 때가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김선동 수석께서 다시 의원님들 연락해서 빨리 연락해서 그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연락해. 나가서 연락해서 단일 대우로 우리가 움직이면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본질부터 바꿀 수가 있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박수가 들어옵니다. 이 국가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자가 우리가 저지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쪽으로 굳어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런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뭐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정부 여당은 친밀한 계획을 갖고 공영방송을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여기에 조금 거북스럽게 들리실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은 종편들은 이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좌파의 나파수 노릇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문서로 자기들이 플랜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치공학적으로 유불리 그 다음에 일부의 그 여론도 언론이 만듭니다. 언론이 전달자입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함께하면서 국가의 장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싸운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함께 싸웠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조선일보 보셨죠? 네. 조금 뛸까요? 네, 오늘 조선일보 보셨죠? 방송 장악을 위한 저들의 정치 공작 음모가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방송 장악 음모가 차고 넘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서 저들이 왜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으려고 하는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BC와 KBS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파업 사태의 첫 구실은 뭐냐면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공영방송이 탄압을 받고 있었느냐, 제대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국민들이 실상을 아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최순실 사태 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태반 주사 150개 구매, 그리고 비아그라 이어 제2의 프로포폴 구입한 청와대, 수술용 혈압제 집중 구매, 이런 보도가 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그 보도가 된 내용에 특히 뭐 비하르 같은 것 가지고는 여성 대통령을 비하하고 시사하는 그런 이상한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온 인터넷을 떠돌고,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그 뉴스를 가지고 이리저리 요리를 해대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도록 또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허위 과장 왜곡 보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최순실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순방에 동행했다,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 온갖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뉴스들이 그냥 비정상적인 언론 기관을 통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된 것이죠. KBS, MBC 역시 이런 허위 과장 왜곡 보도도 숱하게 해댔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누린 KBS, MBC가 언론을 탄압을 받았다고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언론이 탄압을 받았으니 KBS, MBC가 제자리를 잡아야 되겠다고요? 아닙니다. KBS, MBC가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 우리 KBS, MBC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 언론의 자유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 언론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은,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허구입니다. 그 자유라는 부분에 권력이라는 부분을 단어를 대체하면은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 파업 세태의 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론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MBC, KBS의 파업 사태입니다. 그 권력을 찾아서 지금 사장들을 임기 도중에 내쫓고 난 뒤에 노조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귀 송송 구멍타기라고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공포에 떨게 하던 그 광우병 보도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부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힘없는 야당은 이렇게 오늘 로텐드 앞에 서서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과방위 소속 의원 일동은 조금 후에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이 방송장악 업무의 전모가 담겨진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3분만 쓰겠습니다. 제가 이 신청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요즘 이 정치를 왜 하는가, 도대체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밤에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정말 오늘의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 다 저 책임이다. 정말 내가 좀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온몸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동의하는 우리 의원님들, 저는 그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나와서 발언합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앞으로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발언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발언하고 행동해야지, 발언 안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우리 당이 절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위기, 박근혜 정권의 몰락,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발언하고 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은 이제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국가적인 누란의 위기 앞에 또 발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큰 위기 앞에 나도 그럴 때 발언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행동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안 했잖아. 또 제2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또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서 이제 행동하고 발언하고 용기 있게 결단하고 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동하지 않는 부분은 정말 비겁하고 정말로 우리 역사에 죄를 짓는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교수 뮬러 교수와 모스크바 대학의 데치코프 오늘 교수가 아침에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원이 하나도 없는 나라에서 원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993년도에 북한이 NPT 탈퇴하고 거의 30년 가까이 북한은 핵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거치면서 완전 이제 핵을 다 무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대통령도 탈핵을 얘기합니다. 또 이 정부의 국회의원들은 핵발전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핵발전소 하느냐, 원자력 발전한다 해도 그 사람들 핵발전소 얘기합니다. 경제적인 발전용 원자력을 이 사람들은 계속 탈핵을 얘기하고 핵발전소를 얘기합니다. 저는 여기에 정말 음모가 숨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원전 정책 갖고 가야 합니다. 원전 없앤다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북한에 갖다 바치는 에너지 위기, 안보 위기로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도 온몸으로 이 정부와 맞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포항 남물릉 독도가 지역구인 자유한국당의 박명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걱정이 많이 되시죠? 제1야당이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런 투쟁을 하는 모습 정말 걱정이 많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투쟁을 하는 저희들은 더욱더 안타깝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한없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이 됐습니다. 이 4개월 동안 독선, 독주, 무능, 좌편향, 불균형 정책과 인사로 우리 사회 각 분야의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암울한 그림자가 들여오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 이로 인한 한미동맹의 균열, 국가안보와 그리고 동맹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부주기 재정정책, 기업 억제기 경제정책, 세금 폭탄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정교조를 중심으로 한 좌평양 중심의 교육정책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의 산업정책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비리, 코드 인사의 정부 인사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급기야 KBS, MBC를 장악하려는 공영방송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좌평양 중심의 사법부의 위기도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위기가 더 큰 국민적인 참사, 국민적인 위기로 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분연히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위기의 경고음을 켜야 될 것입니다. 위기의 경적을 울려야 합니다. 중단 없는 독주의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잘못된 정책의 궤도 수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한국당이 그토록 주장하던 사드 배치를 배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 배치를 두고 또다시 임시 배치라는 현혹된 말로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6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성주 현지를 찾아서 민심을 교란하고 사드 배치를 그토록 외쳤던 그들은 아무런 말 한마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당연히 국민에게 사죄하고 사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를 참다 못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소중한 정기국회를 뒤로 하고 정책의 현장으로 청와대를 찾아서 나섰습니다. 우리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100명의 야당 의원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만 그토록 소통을 강조하던 대통령커녕 비서실장조차도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국민 곁으로 다가갑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 오후 1시 반 고액 사업에서 개최하는 우리들의 국민도 보고대회에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이 문재인 정부의 위기의 본질을 파헤치고 이를 규탄하고 이를 저지합시다. 깨어있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지각 있는 국민이 되어서 이 시대에 부과된 국민의 역사적 책임과 그리고 시대적 소명을 다할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만을 위한 외로운 투쟁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는 어려운 투쟁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 함께 귀한 걸음을 하셔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수고 많습니다. 언론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언론을 택하겠다. 우리 국민학교 때 배운 얘기입니다. 토마스 제퍼슨, 미국의 3대 대통령. 미국이 세계적인 번영을 그 짧은 기간에 이룬 것이 바로 이러한 기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언론의 자유는 민노총의 언론의 자유입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이 언론의 자유를 넘겨주자는 것이 우리의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MBC만을 위해서도 아니고 KBS만을 위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언론의 자유를 만끽함으로 해서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살아넘쳐서 3만 불에서 4만 불 가는,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나는 그러한 기반을 톡톡히 하자는 것입니다. 독재에서 무슨 일자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 김정은의 핵 무기 춤에서 우리 5천만 인지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제 수소폭탄까지 개발되는 이 단계에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한국당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안보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국회를 떠나서 지금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소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에게 돌리자는 강력한 말씀 있으셨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지금 약 120일 지나갔는데 그 폭주가 뭐 막을 길이 없을 것처럼 정말 그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레드라인이 아직 멀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미국 대통령입니까? 네. 미사일이 핵폭탄이 지금 미국 본토에 갈까 안 갈까 지금 전 세계인이 걱정하고 있는 마당에 강 건너 불 보듯이 뭐 우리는 아직 레드라인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 믿고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는 심정입니다. 저는 지금 오늘 그 지난 5일 MBC 사장에 대한 그 부당 노동 행위를 이유로 한 체포영장 발부가 어떠한 사건인지를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혹시나 뭐 그 검찰에서 오라고 하는데 나가서 진술하면 될 것 아닌가,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나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노동계 현실을 생생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조차도 지금 노동청 직원들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체포영장 발부하지 않고 왜 사장을 와라가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에 와서 소급 문책 당할까봐 지금 이런 자료가 나가는 것조차 벌벌 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게 뭐 아주 그 강성 노조가 심한 그런 한 공기업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라고 말 안 해도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첫째, 공사가 출범한 이래 모든 사장이 다 이런 노동청의 이런 제소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참여정부인 2005년 6월부터 2008년 1월 아주 뭐 당시에 실세 정치인이 공사 사장으로 근무했던 시절인데요. 최고로 많은 55건의 그런 제소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장들이 전부 다 정권을 상관없이 7건, 뭐 10건, 심지어 34건 이렇게 그 제소를 당했습니다. 그게 한 가지 팩트고요. 근데 이것은 노동위원회에 또 제소된 수십 건하고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이 노동청에 제소되는 것은 이 사장을 타겟으로 한 개인에 대한 제소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은 심각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부분 노조에 의해서 사장을 길들이고 사장을 버릇 가르치긴다는 명분으로 이렇게 하는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제소를 당하지만 어떠한 사장도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면 진술로 충실히 이행이 되는 것이고 이 대부분의 그 부당 노동 행위라는 것이 사장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더 잘 아는 담당자가 가서 진술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서면 진술을 하는 게 상례입니다. 지금 김장겸 사장도 그 서면 진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장에 대해서 불과 2주 동안 5번에 걸쳐서 마치 명분을 쌓듯이 출두 명령을 내린 후에 아주 파렴치범처럼 이 사람을 그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저는 단순한 언론 장악 시도를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노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시작이 지금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아주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소를 당하는데 그때마다 와라 가라 하면은 이 첫째 모든 직원이 이 사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 사장이 노조가 제소만 하면 왔다 갔다 끌려다니는구나. 이 사장의 권위라는 것은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전혀 절대로 이렇게 직원을 잘 통솔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결과를 보시면 알지만 모든 이 제소 사건이 결국 끝에는 무혐의로 처리됐습니다. 여지껏 한 번도 실제로 이 사장들이 무슨 부당 노동 행위를 해서 검찰에 뭐 무슨 처벌을 받았다거나 하는 적은 없었다는 점도 제가 이 특정 사례에서도 그렇고 제가 아는 범위에 이 모든 공기업에서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엊그저께 우리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했을 때 장관이 뭐 자기가 체포영장 발부하는데 사인을 했다면서 자기 혼자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일 이것이 혼자 이렇게 했다면 정말 이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해야 된다. 이 사태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영방송이나 공기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된 직장이고 또 근로 조건이 어느 곳보다도 좋은 직장입니다. 여러분, 네네. 그래서 이런 사태를 보더라도 이 MBC 사장에 대한 게 굉장히 지나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 현상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강조하고요. 이것은 오늘 아침 언론에서 난 여러분께도 다 배포된 자료인데요. 참고하시는데 저는 이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의를 표명하면서 개인적 고통이 끝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기업 사장들이요, 이 노조의 이런 압박에 정말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저는 2013년 12월 23일간의 파업 동안에 정말 끝없는 고통 속에서 제가 그래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를 지지해 줬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우리가 김장겸이라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바른 일을 하고 나라를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 개인도 보호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상황의 진상을 좀 잘 이해하시고 우리 MBC나 공영방송 이 언론 장악에 대한 비판의 눈으로 봐주시기 바라고, 우리 당이 이렇게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이해의 눈길로 봐주시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하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내일 많은 사람을 또 동원을 모시고 오는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선거 때 항상 대화와 외교적 노력으로 북한의 핵 문제 또 평화적 해결을 주장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은 제일 먼저 북한에 가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다시 재개하겠다. 그 다음에 사드 배치는 국회의 비준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그러한 문재인 정부의 이 정책 수행, 이것이 우리 군의 전쟁 억지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그러한 내용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동안 북한은 우리 정부에게 정부 출범 이후에 약 100일 동안에 7차례 탄도미사일 실험을 강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UN 안전보장이사회국들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다 같이 강구하는 그런 마당에 문재인 정부는 나홀로 북한의 대화의
해결의 방법을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핵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최후의 승부수를 던져버렸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특히 이 북한의 ICBM 개발은 미국의 한국 방위를 포기하는 이 한국 방위의 포기를 유도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의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게 될 경우에 미국은 서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으로 미국을 포기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지도 모를 겁니다. 이게 바로 곧 북한의 대미 협상력 강화로 또 이어집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 내에 미 핵 우산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지므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은 핵으로 대항하고 핵으로 억지해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압도적 억지력 구축을 위해서 미국과 핵우산 신뢰성을 강화해서 전술핵을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북한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면서 살아가든지 이런 양당 간에 큰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자유한국당이 국민 여러분께 외치는 그러한 전술 핵에 대한 그런 부분과 또 여러 가지 사항은 우리가 그동안 외침에 대한 국민의 진정성으로 저희가 가름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났지만은 가면 갈수록 국민의 평가는 냉혹합니다. 그동안 무차별 복지로 나라 곳간을 헐겠다는 이 정부, 그리고 북한이 가장 원했던 탈원전 정책을 발표한 정부,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고 공공부문에 81만 명, 민간 부분 50만 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이라는 명분으로 민간 회사까지 공공부문으로 흡수를 해버렸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서 MBC 사장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한 정부,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어렵게 이루어낸 공무원 연금 구조 조정이 무색해진 계획성 없는 공무원 18만 5천 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그리고 최저임금을 국민 세금 3조 원으로 보전하겠다는 기상천외한 대책을 내놓은 정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끝까지 대항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북한의 무모한 핵도발 엄중히 규탄한다. 국민 지킬 북핵 대책 즉각 강구하라. 대북국을 중단하고 안보 태세 확립하라. 필승! 예, 엊그제 우리 군부대 방문했지 않습니까? 해병 이사단 정훈장교 출신 송석준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예, 통일은 공짜로 오지 않습니다. 공짜는 대화 구걸로 오지 않습니다. 힘을 기반으로 우리가 협상력,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저 통일의 고장 이천 출신 송석준입니다. 이천은 1차 통일 주력군을 양성하던 동네, 그리고 후삼국 통일의 전투, 통일의 결정적 전투를 승리로 이끈 동네라 해서 왕으로부터 지명을 하사받은 동네 이천입니다. 현재 이천에는 대한민국의 최강부대, 특전사령부, 항공작전사령부, 북진선봉부대 3개 부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훈련의 소음, 여러 가지 불편도 있지만 우리 이천 시민들 안보, 민관군 정말 똘똘 뭉쳐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힘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대선 토론회 때부터 안보관, 대북관 불확실하다 했더니 결국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갖춰야 될 힘, 당연히 갖춰야 될 거를 우리는 소홀하고 또 불필요하다고 하다가 어땠습니까? 결국은 사드 배치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 많다고 했어요. 인체 유해성, 또 중국의 눈치, 이것저것 따져서 결국 회피하던 사드 배치 어쩔 수 없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 개발로 결국 설치했지 않습니까? 우리 안보 현실 냉혹히 바라봐야 됩니다. 예,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안보 현실 냉혹히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북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하겠다고,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국, 러시아 아직도 사회주의 이념적으로 북한과 연대된 국가입니다. 자, 우리의 안보 누가 같이 하겠습니까? 바로 미국, 일본, 한미일 이 안보동맹,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 안보를 책임질 수 있다면 당연히 미군 철수시키고 우리 자주국방 할 수 있죠. 현실이 안 그런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에는 전략 무기 자산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고도의 정보력 미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고 한미동맹 해체하고 주한미군 철수시켜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안보 현실 냉혹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북한의 실체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북한은 물론 주민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통일의 대상이고 우리의 동일 민족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김정은 정권, 바로 세수 독재 정권입니다. 북한은 북한 주민과 우리를 적으로, 우리를 무력 통일, 적화 통일하겠다고 하는 그런 두 개의 세력으로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의 무력 적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인식해야 됩니다.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세습 정권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그야말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하고 또 폐쇄를 고집하면서도 그야말로 자기들 생존 전략으로 미사일 개발, 핵 개발, 다시 말해서 핵 ICBM 만들어서 그야말로 이제 세계를 대상으로 자기들의 독재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현실, 바로 북한의 실체를 바로 보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보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공짜가 없는데 안보야말로 주변의 강국과 둘러싸인 우리, 또 우리를 직접적으로 적대시하는 북한, 여기를 상대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는 희생과 비용을 들여야 됩니다. 싸도 피곤하죠. 중국이 우리에게 경제 제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무섭다고 우리가 싸도 회피할 게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의 생존,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고 나서야 바로 우리의 내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드 배치를 넘어서 필요하다면은 지금 소리치고 가지 않습니까? 킬체인, 예, KMD, 예, KMPR, 모든 거 우리가 필요하다면은 빨리 우리 어떤 돈이 들더라도 우리 안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합니다. 전술핵 재배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하다면 확고한 힘을 기반으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사전에 억제를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끝까지 투쟁해서 안보무능 우리 문재인 정권을 확실히 바로 잡아주는 정말 확고한 우리 야당의 자세를 한번 견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호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안보무능 문재인 정권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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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북 영천 청도 출신 이만희 의원입니다. 저는 최근에 가끔씩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나 선배님을 뵐 때 이런 얘기에 제가 가졌던 생각들 해봤습니다. 지난 여름의 무더위가 한창이던 7월 17일 제헌절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국회의장님을 비롯하신 많은 정부 요인들이 참석을 하고 의원님들이 함께한 가운데 애국가 4절을 불렀습니다. 1절부터요. 과연 5년 후에 불현듯 아니면 10년 후에 여전히 우리가 이 애국가를 부를 수 있을지에 대한 조금은 우려스러운 마음과 걱정의 마음을 함께 드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5천만 국민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인질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 북한의 핵전쟁의 공포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칠 줄 모르는 북한의 미사일과 핵 도발에도 무의미한 대화만을 구걸했던 이 정부, 국민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사드 배치를 전략성 모성이니 환경영향평가니 전자판이 온갖 구실을 붙여서 지원하더니만 드디어 426일 만에 마지못해 배치했습니다. 오늘 대표님, 이 정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할 의도도 능력도 없다. 단언하신 분 누구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북한의 핵 개발에도 일리가 있다고 한 사람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누구도 대한민국에 동의 없이는 결정할 수 없다고 소리 높인 분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누구를 위한 목소리고 누구를 향한 목소리였습니까?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인 한미동맹 관계 회복하기 어려운 불신의 그림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 전략적 힘의 균형이 무너진 한반도, 어떻게 진정한 대화와 평화 공존이 가능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북한의 핵과 미사일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수폭 개발을 한 북한 어제 군중대회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미국 이제는 한반도 문제에서 손을 떼어 서울을 비롯한 남반부 전체를 단숨에 깔고 앉을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북한의 군부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미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대화, 타협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힘의 균형 회복을 위해서 그것이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든 아니면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독자적 핵무장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이 정부는 미국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한 진지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 많이 갔습니다. 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소통과 협치 입만 열면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과 약속했던 인사 원칙 헌시작처럼 차버렸습니다. 코드 인사, 보훈 인사에 골몰했습니다. 사법부 장악을 시도하고 민주노총을 내세운 언론 노조를 내서 공영방송의 장악에도 골머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의 안보 위기와 공영방송 장악 시도 관련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북핵위기와 한미동맹의 균열을 가져온 무능한 안보 라인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합니다. 소통과 협치를 파괴한 반복된 인사 참사를 가져온 인사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교체를 저는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총사람, 저도 육군 총회 출신입니다. 그래서 거수 경례 드렸습니다. 저한테 전화 오는 시민들이
김정은이가 간이 배 밖에 나왔나, 왜 저렇게 도발을 계속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김정은이가 도발할 때는 저렇게 계속해서 도발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좀 우리 정부에 굉장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에 다시 전쟁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한국 정부의 동의 없는 그러한 군사적 결정, 군사적 제재는 못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국민들 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갈채를 보내는 데는 이유가 있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지가 줄 때 여러 나라들은 각자 해석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얘기할 때 아무리 도발해도 어떤 도발해도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 제재하는 것은 아주 심각하게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다 막아주겠구나 안심하는 겁니다. 안심하니까 도발을 계속하는 겁니다. 중국은 그러면 그렇지 우리하고 똑같구나. 미국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구나. 이런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가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만든 겁니다. 간이 배 밖에 나오도록 한 책임에 우리 정부가 일부가 있다.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분 안에 하라기 때문에 제가 1분 안에 조약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하여 한 발 물러서면은 가슴팍으로 총알이 날라오고 전쟁이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전쟁을 결심하고 한 발 나아가면 평화가 가슴으로 안긴다고 합니다. 베트남이 중국을 어떻게 다룹니까? 중국이 베트남 이해관계를, 베트남 이익을 침해할 때는 2014년, 불과 3년 전에도 베트남 정부는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총동원령을 내리니까 중국이 굴복하고 베트남과 중국 간의 평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안보 불안이 만들어진 것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살아도 되느냐, 이민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걱정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좀 더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대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당은 북한이 핵을 가졌다 생각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이렇다 생각하고 전술 핵무기를 갖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핵무장까지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평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 평화를 지키려는 의지가 우리 당이 우리 자유한국당이 가장 강하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병대 출신입니다. 75년도 오리지널 해병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19대 국회의원 때 목함 지뢰가 터졌을 때 유일하게 300명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 빠지 뛰고 전쟁 나면 해병대 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전쟁터 간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라 지켜야 됩니다. 지금 기업이 단단하고 있습니다. 안보 불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5천만 국민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하고 북한을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으로 모두 가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지키겠습니다. 해병대가 해병! 김성찬 의원님, 김한표 의원님 같이 나오십시오. 저는 국민 여러분께 핵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창설한 김일성은 북부에 있는 공산권에 있는 핵 물리학자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하여 핵의 역사는 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948년 이후 핵은 개발됩니다. 그 극치를 이룬 것은 김대중 정부에서 씨앗을 뿌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영양제와 물을 주면서 키워갑니다. 그 결과인 열매를 이 문재인 정권에서 거두고자 합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저희 당에서는 핵무장을 당론으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더 뛰어난 전술핵 배치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더 이어 발전시켜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감히 여러분께 주장을 드립니다. 여러분,
엊그제 이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가 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신세대 평화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장마당 세대론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말하는 평화 통일이 이것입니까? 맞지 않습니다. 이미 70년의 경과한 역사 속에서 김일성, 김정일을 이어받은 김정은은 뼛속까지도 핵을 갖추고자 합니다. 도간에 갇힌 쥐가 고양이가 쫓아간다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을 찾아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푸틴이 왕따 작전으로 들어간 코리아 패싱을 선점했습니다. 2014년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LNG 선박 수주 15척을 했는 것이 이미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푸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너 까불지 마라. 우리는 북에 원유 주지 않는다. 돌아가라. 이렇게 왕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이 보수의 가치를 높이 살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다 비슷한 이야기 돼가지고 이솝우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까마귀가 흰털 달고 비둘기 그 가가지고 비둘기 노릇 하는데 결국은 그 비둘기가 안 되고 까마귀 전체 탈로 갑니다. 지금 여러 가지 페인트 모션으로 국민들 속이고 또 선심성 공략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정신 바짝 차리면 까마귀가 꽉 할 때 그때 여러분이 자지 말고 딱 봐가지고 저놈들이 까마귀구나 알도록 국민이 알도록 해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20분 준비했는데 정말입니다. 2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게 나라 망하도록 하는 정책 골로 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선심성 공약 몇 가지 띄워가지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는 북한의 핵무기 완성하도록 시간 벌어주기 이야기 대화입니다. 핵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고 안보를 지켜주는 미국 쫓아내려고 전작권 전환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자리 만들고 외화벌이 하겠다는 그 좋은 원전 그래서 폐기하자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 질서이고 사회 질서를 없애기 위해서 동성애 허용하자는 겁니다. 이거 정말로 또 열심히 잘하겠다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모든 사람 정규직화 하자는 겁니다. 뭐냐? 대한민국 없애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딱 수립하고 그 사이에 인기 끌고 하고 있다.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께 정말로 아시도록 좀 해주셔야 된다. 악을 선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선이 다 죽습니다. 악은 악으로 제압해야 됩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면 언론 정상화될 때까지 믿지 말고 발로 뛰어야 합니다. 정부 믿지 말고 국민에게 가야 합니다. 잘하고 있다. 여론 믿지 말고 국회 믿지 말고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부만 하니까 일부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일 아마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올라올 텐데 그 올라올 때 우리 교육할 수 있도록 동영상 10편을 해놨고요. 그다음 카드뉴스 또 파워포인트 자료까지 해가지고 웹하드로 전부 보내놨습니다. 그걸 전부 USB로 복사해가지고 각 차에 올라오면서 한번 틀어주면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충분한 교육 내용을 보냈다는 말씀. 그것도 다 보냈습니다. 예, 다 뽕부터 다시 할 테니까요. 그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제 캠페인 사진 좀 찍어달라 했는데 어제 하루 만에 우리 의원님들 76명이 거의 다 동참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은 물론이요, 당협위원장 물론이요, 시구위원 또 밑에 다른 분까지 우리 서초 같은 거 보니까 굉장히 많이 확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 대표님이 음성을 어제부터 그 일본으로 내보냈는데 우리 당은 책임당은 일반당은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응답률이 한 20% 30%입니다. ARS가.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한 65%에 70% 정도 거의 다 먹고 있다, 듣고 있다.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바로 오면 바로 끊어버리는데 평균 응답이 1분에 45초를 듣고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그 반응이 좋다. 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미모를 자랑하는 송영기 의원 사회까지 직접 봐줬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 또 박성준 의원께서 홍보부총장을 맡고서 우리 홍보가 조금 더 생기를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 SNS 정책부장,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그래도 부의장님은 의장님이 챙기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박성준 의원이 SNS란지 여러분 그 가발 쓰고 나온 거라든지 여러 가지 시기적절하게 좋은 그 장면과 또 그 SNS 활동을 열심히 해줄 때 우리 박성중 부총장한테도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뭐 준비하신 것들이 많은데 시간상 다 발언을 못했습니다. 오늘 이 앞에 나와주셔서 발언해 주신 의원께도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크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좀 저희들이 시간을 좀 단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좀 한시라도 좀 빨리 내려가셔서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는 이런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충분하게 얘기하실 시간을 못 드리고 또 얘기하실 의원님들이 더 계셨는데 여러분들 참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성일종 의원께서는 이런 기회 좀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의총도 한번 이렇게 각자 소신 발언하는 것도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제안도 주셨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의 투지의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강력한 우리 단일 대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이 문재인 정부 잘못 가는 거 반드시 잡아낼 수 있겠죠? 네. 우리 내일 다 같이 힘 합쳐서 성공적 국민대회 반드시 잘 치러낼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함께라면 끝까지 갈 수 있겠죠? 네. 자, 우리 내일 우리 코엑스에 만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면서 불편한 자리에서도 미동하지 않고 움직이셔야 하는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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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장화근무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언론자유 말살시대 국민에게 사과하라! 북한의 무모한 행동을 엄중 규탄한다! 국민 지킬 북핵 대책 즉각 강구하라! 대북폭을 중단하고 안보대세 확립하라! 확립하라! 드러났다고 이미 우리가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MBC의 박문진 이사 중에 한 분이 이미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제 그분의 또 삶의 말씀도 정말 고통스러워서 더 할 수가 없다. 고소가 이루어지고 주위에서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압력에 의해서 더 이것을 할 수가 없다 하고 어제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그만두시고 한 분만 더 박문진 이사가 사임을 하면 이제 MBC 경영진을 소위 MBC 사장을 마음대로 교체할 수 있는 박문진 이사진을 구성하는 것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때를 맞춰서 방통위원장은 그 사태에 개입을 하겠다고 어제 공식 천명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이 문재인 정권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정권이 어용방송 또 정권방송, 노용방송을 만들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의지를 천명해주고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국민들 앞에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지금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독재자가 나와서도 나는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의 방송을 장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집권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이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국민 앞에 천명해주고 그것을 이행해주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방송을 계속 장악해 나가겠다는 얘기. 또 우리가 항상 얘기하고 있지만 협치의 두 글자를 이 정권은 제일 처음에 내세운 것이 협치였습니다. 우리 당사를 방문해서도 앞으로 우리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협치를 해 나가겠다는 얘기를 취임하는 첫날 저희 당사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여일이 지나는 동안에 저희들이 느끼는 것은 협치의 두 글자는 이미 실종되어 있고 국회를 중시하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고 야당의 목소리는 귓등으로도 들으지 않으려는 이러한 태도에 저희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국회에서 100마디 해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 국민 앞에 직접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답답한 마음을 이 국회 일정을 불참하게 하게 만든 저는 계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이 정부가 언론 장악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과 그 이행을 하는 약속을 해주시고 또 협치의 정신으로 돌아가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는 기본의 협치의 정신으로만 돌아가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국회를 정상에 같이 국정을 논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 일정이고 또 이제 지역에 내려가서 여러 가지 지역구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만은 우리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이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또 포퓰리즘의 독주에 대해서 우리 강전한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한번 이 로텐동을해서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단일 강렬 대우로 갈 때 우리의 투쟁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기꺼이 동참해 주시고 오늘 오전에 이런 규탄적 성격의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또 역사적으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는 오늘의 이날이 여러분의 힘에 의해서 장도가 열려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면서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의 릴레이 규탄 발언을 이번에 국민들이 지금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홍준표 대표께서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의원님들과 같이 기꺼이 이렇게 자리에 같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날카로운 이 비판과 함께 우리의 대한민국에 나갈 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홍준표 저희 당대표님 나오셔서 모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이날 많이 줄었네요. 빨리 원내수석 누구죠? 김선동 의원. 빨리 독려를 좀 하세요. 원래 사드 배치를 하면 중국으로부터는 강렬한 비난을 받더라도 더 절박합니다. 그래서 김선동 수석께서 다시 의원님들 연락해서 빨리 연락해서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연락해서 단일 대우로 우리가 움직이면 이 정부의 대북 정책을 본질부터 바꿀 수가 있다.
그 확신을 갖고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크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랜만에 박수가 들어옵니다. 이 국가 안보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고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자가 우리가 저지가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고 한쪽으로 굳어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런 심각성을 국민들께 알리고 저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보셨듯이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정부 여당은 치밀한 계획을 갖고 공영방송을 장악을 하려고 합니다. 이미 다른 여기에 조금 거북스럽게 들리실 수 있으려나 모르지만 종편들은 이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공영방송을 장악해서 좌파의 나파수 노릇을 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드러난 것입니다. 문서로 자기들이 플랜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치공학적으로 유불리 그 다음에 일부의 그 여론도 언론이 만듭니다. 언론이 전달자입니다. 우리 어렵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다 같이 함께하면서 국가의 장래 미래를 생각해서 우리가 싸운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함께 싸웠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그 조선일보 보셨죠? 네. 조금 뛸까요? 네, 오늘 조선일보 보셨죠? 방송 장악을 위한 저들의 정치 공작 음모가 전모를 드러냈습니다. 방송 장악 음모가 차고 넘칩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이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서 저들이 왜 공영방송 사장을 내쫓으려고 하는지,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도리를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MBC와 KBS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파업 사태의 첫 구실은 뭐냐면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지금 공영방송이 탄압을 받고 있었느냐, 제대로 언론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국민들이 실상을 아시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최순실 사태 때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겠습니다. 태반 주사 150개 구매, 그리고 비아그라 이어 제2의 프로포폴 구입한 청와대, 수술용 혈압제 집중 구매, 이런 보도가 전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거의. 그 보도가 된 내용에 특히 뭐 비하르 같은 것 가지고는 여성 대통령을 비하하고 시사하는 그런 이상한 뉴스들이, 가짜 뉴스들이 온 인터넷을 떠돌고, 종편에서는 하루 종일 그 뉴스를 가지고 이리저리 요리를 해대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상한 생각을 하도록 또 분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허위 과장 왜곡 보도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여성 대통령이 무속에 빠졌다, 최순실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의 보이스를 걸어다니는 국민들께, 지금 이 생중계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의 절실한 문제를 국민들께 알리기 위한 행사입니다. 오늘 보이스 옵 자유한국의 사회를 맡은 원내부대표 송희경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의 동지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이 투쟁은 정말 외롭지만 정의로운 투쟁이다, 정당한 투쟁이다 하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민의의 전당인 우리 국회에서 또 이 로텐도울에서 문재인 정권의 오만과 독선, 또 포퓰리즘에 젖어있는 이 좌파 정권에 대한 우리가 규탄을 한다는 이런 의미는 우리 역사적으로, 저는 역사의 한 사건으로, 역사의 일로서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모이신 우리 동지 의원 여러분들도 그런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또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한 그런 일념에서 이 자리에 같이 우리는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릴레이 발언대 또 보이스 오브 자유 대한민국의 오늘 이 자리를 우리가 열기로서 또 의원 개개인의 소견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이러한 자리를 가짐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보다 많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역할과 또 잘못된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를 제공하는 좋은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은 집권할 수 있는 이 일은 우리 자유한국당 빼기는 할 수 없다 하고 저는 감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 반대 1년 전서부터 저희들이 조기 배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저 민주당 사람들이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떠한 입장을 취했습니까? 국회 인준이 필요하다. 또 국민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전 정부에서는 안보 장사를 한다. 이렇게 비꼬지 않았습니까? 결국 집권 와서 426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송하고 이제 와서는 하는 얘기가 뭐냐? 이제는 우리가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불필요한 일을 통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가져오고 한중 간의 관계를 악화시켜온 것, 국론을 분열로 해온 이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어물쩡한 이 한마디로 이 귀중한 시간과 동맹 간의 균열을 가져온 이 엄청난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제가 오늘 코미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말 집권 여당은 코미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이러한 당론을 아직도 변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사드 배치가 완료가 됐는데도 이 민주당이 아직도 집권 여당으로서의 제대로 된 정신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사드 배치 반대에 대한 이런 당론을 갖고 있는 민주당을 우리는 오늘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언론 방송 장악에 대해서도 누차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YTN 사장은 임기가 1년이나 남아있는데도 5월달에 중도 낙마했습니다. 또 EBS 사장 8월달에 그만뒀는데 이분도 제가 알기로는 임기가 10개월이나 남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현명하게 퇴임한 건지 강요에 퇴임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퇴임했습니다. 9월 1일 날은 MBC 사장 드디어 체포영장이 떨어지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알지만 이제 남은 게 또 KBS 또 갈 거다 이렇게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방송위원회 방통위원이 불과 2, 3개월 만에 또 교체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이 방송 장악 음모가 있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껴왔습니다. 또 그것이 미국으로부터는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런 결정적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드 배치를 하면서 중국으로부터는 아주 극심한 비난을 받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거지같이 대화를 구걸하고 있다. 이런 모욕적인 소리도 듣고 있는 게 이 정부입니다. 사드 배치를 했는데 왜 이런 모욕적인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가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갈팡질팡하고 냉탕온탕 건너뛰고 원칙 없고 분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자신들의 본질에 맞게 계속 대화를 추구하든지 그렇지 않고 수정을 내서 대북 강경 노선으로 다시 나가든지 원칙을 갖고 정책을 수립하고 대처를 해야지. 미국으로부터 깔보임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중국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이게 무슨 대북 정책입니까? 그거는 어처구니 없는 대북 정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이 정부의 본질에 맞게 미국과 그러든 말든 대화 구걸 정책으로 계속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강경 정책으로 수정을 하든지. 어제 워싱턴 포스트에 기자가 왔길래 이 정부가 대북 강경으로 선회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페인트 모션이다.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다. 이 정부의 본질은 그게 아니다. 지금 정치적 안보 위기에 와 있으니까 페인트 모션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대북 정책을 수정을 하든지 자기 본질에 맞게 대화 구걸 정책을 계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우리 자유한국당이 비판의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어제 청와대 전배현 수석이 나는 비밀리에 방안을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거 전혀 언론에 알린 일이 없어요. 3시에 언론에 흘리고 당사를 찾아갔어요. 와서 5당하고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자 그러길래
덜러리 회담은 하지 않겠다. 앞으로도 5당 회동에는 참여치 않는다. 거기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앉아서 일방적인 설명만 듣고 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할 생각이 없다. 제가 보건대는 대통령 귀국 시점에 맞춰서 정치 쇼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다는 거 이제 보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년 야당 해보고 10년 여당을 해봤습니다. 이 롯텐다 홀에서 이런 일을 야당 때도 해보고 여당 때도 해봤습니다. 근데 야당 때 할 때가 순방에 동행했다.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 근무한다. 온갖 가짜 뉴스들이 우리의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 뉴스들이 그냥 비정상적인 언론 기관을 통해서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된 것이죠. KBS, MBC 역시 이런 허위 과장 왜곡 보도도 숱하게 해댔습니다. 여기 부분에.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누린 KBS, MBC가 언론을 탄압을 받았다고요?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렇게 언론이 탄압을 받았으니 KBS, MBC가 제자리를 잡아야 되겠다고요? 아닙니다. KBS, MBC가 언론 자유를 누리지 못한 것, 우리 KBS, MBC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 언론의 자유 차고 넘쳤습니다. 지금 언론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은, 그래서 언론의 자유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허구입니다. 그 자유라는 부분에 권력이라는 부분을 단어를 대체하면은 지금 이 전개되고 있는 파업 세트의 면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론의 권력을 찾기 위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MBC, KBS의 파업 사태입니다. 그 권력을 찾아서 지금 사장들을 임기 도중에 내쫓고 난 뒤에 노조들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귀 송송 구멍타기라고 우리 어린이들까지도 공포에 떨게 하던 그 광우병 보도가 부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스템이 부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힘없는 야당은 이렇게 오늘 로텐다 앞에 서서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오늘 과방위 소속 의원 일동은 조금 후에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된 이 방송장악 업무의 전모가 담겨진 이 문건 내용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와대 3분만 서겠습니다. 제가 이 신청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요즘 이 정치를 왜 하는가, 도대체 제가 왜 정치를 하는가 이런 생각을 밤에 많이 해봅니다. 그리고 눈물이 참 많이 납니다.
정말 오늘의 박근혜 정부의 몰락이 다 저 책임이다. 정말 내가 좀 잘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걸 온몸으로 책임을 느낍니다. 동의하는 우리 의원님들, 저는 그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의원님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처음 나와서 발언합니다. 그 얘기할 때마다 저는 참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앞으로 그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발언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시점에 발언하고 행동해야지, 발언 안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서는 우리 당이 절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위기, 박근혜 정권의 몰락, 우리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발언하고 제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반성하고 정말 뉘우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은 이제 행동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이 국가적인 누란의 위기 앞에 또 발언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큰 위기 앞에